아시안컵 공식 SNS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손흥민의 얼굴을 띄우면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카타르 아시안컵 조직위원장 알자심과 카타르 국왕까지 손흥민에게 관심이 많으며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알자심 조직위원장은 저는 축구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건 잘 모른다라고 웃으면서도 그래도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계의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득점왕에 오르고 이미 100골 이상 넣은 걸 잘 알고 있다. 카타르는 손흥민과 같은 거물급 선수들이 이곳으로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국팀의 아시안컵 출전은 우리 대회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축구 스타가 카타르 아시안컵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알자심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직위원장이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대회 열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아시아 축구의 성장과 팬들의 열기를 다가오는 아시안컵 무대에서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또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선 카타르 국왕이 직접 손흥민을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국왕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이 국왕이 월드클래스 손흥민에게 카타르 월드컵 출전 여부를 물으면서 손흥민의 안와골절 부상은 괜찮은가? 손흥민이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가? 물으면서 몸 상태에 대해 묻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카타르에 입국하면서 또다시 국왕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타르 국왕은 한국팀의 컨디션은 좀 어떤가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국왕은 손흥민의 피로도가 괜찮냐는 질문도 건네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고 이들은 환영 꽃다발을 받고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팀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으며 A매치 9연승으로 분위기를 탄 일본은 6일부터 현지 적응에 돌입한 뒤 9일 한국의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요르단과 비공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중국은 지난 7일 아시안컵 본선 출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하마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중국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을 가지면서 오만 홍콩을 상대로 공식 A매치 친선 경기를 치러 0대2, 1대2로 패하는 등 좋지 못한 성과를 내면서 어수선한 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옥 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팬들은 창피하다며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에 입성하자 엄청난 환영식으로 반겼습니다. 카타르에서 의전 차량과 경호 그리고 초호와 호텔까지 PSG 구단주인 카타르 국왕이 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인데요. 자신의 소유 구단 선수 기살리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한중일 통틀어 한국만 유독 특별하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맹주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한국 축구가 64년 만에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카타르 5개 도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23 AFC 아시안컵에 출전합니다. 개막전은 한국 시간 13일 오전 1시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이며 18회째를 맞는 아시안컵은 195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는 AFC 가맹국 최고의 축구 잔치인데요. 1회부터 3회 대회는 4개국만 출전하는 작은 규모였지만 2004년 레바논 대회 때부터 참가국이 16개로 늘어났고 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 24개국 경쟁 체제로 바뀌었는데 총 상금은 1,480만 달러 약 195억 원으로 우승팀에 500만 달러 약 66억 원, 준우승팀에 300만 달러 약 40억 원, 4강 진출팀에 100만 달러 약 13억 2천만 원이 쥐어집니다. 24개 본선 진출국은 모두 2만 달러로 2억 6,400만 원을 받습니다. 2019년 대회부터 처음 도입됐던 비디오 판독 VAR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AFC는 이번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적용됐던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을 도입했고 경기장에 설치된 12개의 특수 카메라가 공과 선수의 팔다리 등 신체 위치를 파악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하고 오프사이드일 경우 곧바로 VAR 심판실에 알리게 됩니다. 이라크전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개막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마지막 평가전으로 특히 이라크전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고비 때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아온 중동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동남아 대회 준결승에서 이라크의 승부차기 극해졌고 2004년 중국 대회 8강에선 이란, 2000년 레바논 대회 준결승에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저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는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했던 직전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도 8강에서 카타르의 패배를 맛봤고 이라크는 지난 2007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던 팀으로 지난해 걸프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을 꺾고 우승하며 이번 아시안컵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무대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상대 팀들의 경계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의도적 신경전과 거친 파울에 대해 보다 영리한 대처가 필요하며 매체들은 이라크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퇴장 장면이 좋은 예방주사가 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지난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권을 반납했고 한국과 카타르가 경합한 끝에 카타르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모두 24개국이 출전하는 아시안컵은 4개국씩 6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2위까지 12개 팀과 3위 6개 팀 중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며 한국은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배정되면서 객관적인 전력상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동팀에 유독 고전했던 징크스를 감안할 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1956년 초대 우승팀으로 1960년에도 정상에 서며 2연패까지 성공했고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영광을 맛보진 못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스타 선수가 나섰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기다림은 64년이 흘렀습니다.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것도 4차례나 되는데 1972년부터 1980년, 1988년 그리고 2015년 모두 결승 무대를 밟았으나 아쉽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출국 전 열린 2023 KFA 어워즈에서 각오를 밝혔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넘치는 에너지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카타르로 넘어간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꼭 64년 만에 아시안컵을 들어올리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 6주 뒤 좋은 모습과 성적으로 뵙길 바란다라고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이라크에 승리하며 A매치 6연승과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치른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매경기 승전골을 울리던 클린스만호는 이날도 승리하며 6연승을 내달렸는데 6경기에서 클린스만호는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총 20골을 기록하면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레인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 요르단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알투마마 스타디움, 말레이시아전 1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알자누부 스타디움.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와의 승부입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말레이시아와는 1989년 6월 이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피파 랭킹이 말해주듯 말레이시아는 2조 최약체로 손꼽히고 있으나 다만 말레이시아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출신인 김판곤 감독이 지휘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끈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은 김판곤 감독은 27경기에서 18승 5무 5패를 거두며 승률 64.29%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16강 진출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과연 16강에 진출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염원을 들어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